네,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연세대와 홍익대 등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감사 결과는 문제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국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병국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사립대학들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뭐 우리가 알만한 명문 대학에서도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죠.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최근에 연세대, 홍익대 등에서 그 주요 사립대학 감사 결과가 나왔었고요. 네. 올해 초에는 고려대도 있었고, 중간에 세종대 같은 데도 이제 감사 그 결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나 회계, 또 학사라든지 이 감사 결과가 아주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좀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 대학들이 개교일에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았던 대학들에 대해서 3년치 감사를 한 것이고요. 3년치 감사요? 네네. 교육부 감사는 3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년치에 대한 것만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지적 사항이 있었고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인사 조치도 당해요? 감사를 하고 예. 나면? 주의나 경고라든지 아니면 중징계, 때로는 이제 검찰 고발과 함께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많은 이제 대학들의 감사 그 결과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지적 사항도 많고 인사 조치 사항도 많아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장님. 네네. 제가 알기로 이제 국공립대학은 감사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감사가. 근데 이제 사립대학은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그 국공립대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이제 감사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 3년마다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립대학은 이제 그러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요. 어떤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든지 의심될 경우에 또 아니면은 구성원의 제보에 의해서 그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는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동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감사가 이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질 않고 필요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110개 대학 정도가 설립 이후에 감사 한 번 안 받고 있는 이런 데습니다. 종합 감사 한 번 안 받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국내 대학교가 대부분이 사립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대학들의 감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좀 어이가 없는데요, 위원장님. 우리나라 대학의 87% 정도가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립대가 13%인데 공립대는 3년마다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87%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사실상 이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 감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 인력 풀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감사 16군데 한다고 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대학을 감사를 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비해서는. 네네. 근데 종합감사를 3년마다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300개 정도 이루고 있는데 네. 이 대학들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려면은 그만한 굉장히 많은 이제 감사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것인데 실제로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인력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아니면 이제 사립 그 학교 대학을 감사할 만한 그 감사 기관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될 건데 실제로 이런 실질적인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가 되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원장님, 네네. 당정청이 그 논의 중인 사립대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이라는 것, 이 방안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많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사립대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학들이 이제 많은 대학들이 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 위기라든지 학교 운영의 위기 그리고 이제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내몰리고 있거든요. 네. 특히 지방 대학들의 경우에 이제 이러한 폐교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를 이제 그 강제적으로 폐교를 할 수 없으니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내용, 네네, 자발적으로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게 안내를 해준다고요? 네네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립대학 재단들이 학교 재산을 이제 개인의 그 사유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대학들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 학교의 재산을 설립자라든지 이전에 학교의 출연금을 일정 정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가겠다. 음,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 재산이 출연하는 순간 개인의 재산이 아닌 것이죠. 네. 공익적인 목적, 교육을 위한 목적 쓰도록 된 공공의 자산인데 이것을 다시 과거에 그 개인한테 되돌려주는 방식 아니면 설립자 후손한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교육계에서는 우려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뭐 학생들의 감소가 계속되면서 그 지방대가 타격을 받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학재단들이 유지와 폐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제 판단을 한 후에 그 네네. 자발적으로 이제 폐교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애초에 이제 학교 설립에 출연한 재산은 아까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개인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죠. 예. 참,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수업은 당분간 뭐 지속이 될 테고요, 대학교도. 네네. 등록금 문제 때문에 이게 또 등록금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되면은 뭐, 이 네. 부분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이제 노출됐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마 학생들이 이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전국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 네. 대학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정부도 일정 정도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 우리나라 이제 교육비가 그 주로 등록금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사립대학들이 주기 때문에 그 국가가 지원하기보다는 고등교육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담할 수밖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국공립대학이 거의 9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90% 가까이가 사립대학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 이제 부담을 학생들한테 지웠는데 이번에 이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이렇게 취약하구나. 국가가 교육의 부담을 제대로 지지 않고 학생들 학부모한테 계속 그 부담시키는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기본적인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전체적으로 이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재정 부담을 좀 늘려가면서 그리고 그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좀 굉장히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등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가 시사하는 하나의 그런 교훈이라고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 위원장님 말씀처럼 교훈이다. 이것도 적절한 표현이신데 진짜 이게 지금 뭐 학교도 물론 힘들겠고 학생들도 힘들고 학부모들도 힘들어요. 지금 학부모들도 2학기 때 등록금 또 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자식들이 학교 수업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네네. 2학기 때 또 등록금을 수백만 원을 내야 될 거 생각하니까 이거 참 이것 때문에 한숨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더 참, 우려되는 것은 2학기가 되면 아마 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이미 경험해왔기 때문에 예. 특히 또 상반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상황, 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학생 등록률이 굉장히 또 감소할 수 있어요. 아마 엄청나게 휴학들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이 주로 의존하는 사립대들, 특히 지방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지겠죠. 학교의 운영 위기, 존폐 위기에 좀 더 내몰 수밖에 없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대비책을 마련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렇겠네요. 아, 이거 참, 이거 코로나가 이게 참, 아무튼 참,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또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김병국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